끝없는 회색의 하루, 그리고 불청객의 속삭임. 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회색이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맑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뿌연 먼지 속에 갇힌 듯한 숨 막히는 공기. 정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퇴근 후 돌아온 집은 조용했고 너무도 익숙한 정적에 그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반복이었다. 커피를 마셔도 좋아하던 영화를 봐도 가슴은 공허했다. 이틀 전 작은 사고로 손목을 다친 뒤로는 더욱 불운이 겹쳤다. 전자레인지가 고장나고 컴퓨터가 멋대로 꺼졌으며 심지어 새로 산 식물조차 시들어버렸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는 중얼이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달그락, 달그락. 부엌 쪽에서 나는 묘한 소리. 정수는 조심스레 일어났다. 부엌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어제 쓰고 안 치운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설마. 그는 문득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 지훈의 말이 떠올랐다. 집안 기운이 틀어지면 연속된 불운이 시작돼. 특히 너처럼 혼자 사는 남자는 더 심하게 와. 그 말은 당시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이 순간엔 묘하게 진지하게 다가왔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다. 혼자 사는 남자를 위한 풍수 팁. 수많은 결과 중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불이 꺼진 구석엔 어둠이 깃들고 기운은 점점 낮아진다. 빛을 들어오게 하라. 그는 잠시 멍해졌다. 자신의 방 안을 둘러보니 진짜로 어둠이 가득했다. 침대 머리맡엔 쌓여있는 책과 먼지. 커튼은 반쯤 닫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가장 안쪽 구석엔 택배 상자가 몇 줄째 방치되어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가장 먼저 커튼을 활짝 열었다. 저 멀리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흐릿하지만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빛을 마주했다. 그 순간 마치 마음 어딘가가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정수는 작은 방 청소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연히 책장 뒤에서 오래된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불빛 하나가 어둠을 전부 물리친다. 그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건 바로 그 불빛이었다. 작은 변화가 부른 큰 울림. 정수는 책장에서 발견한 메모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불빛 하나가 어둠을 전부 물리친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지금의 그를 위해 남긴 암호 같았다. 그날 저녁 그는 근처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찾았다. 조명, 식물, 정화 아이템 등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황동 탁상 램프였다. 이 램프는 방향만 잘 맞춰 놓으면 집안 기온이 바뀝니다. 가게 주인은 조용히 말했다. 남동쪽 그리고 북쪽 두 곳이 가장 중요해요. 정수는 그대로 황동 램프를 하나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테이블에 램프를 올려두고 북쪽 방향으로 향하게 조정했다. 스위치를 켜자마자 은은한 빛이 방을 가득 메우며 어떤 따뜻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을 꾸었다. 어두운 숲, 그 안에서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지만 빛을 놓아두는 자넨 어둠을 초대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네 안의 공간을 비워야 한다. 기억하라. 물건에도 감정이 깃든다. 정수는 흠칫 놀라 눈을 떴다. 이마엔 탐이 맺혀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지? 그냥 꿈일 뿐인데 왜 이렇게 생생하지? 그는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한 번도 쓸모없는 물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곧장 그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고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깨진 컵, 고장난 알람 시계, 누군가에게 받은 오래된 편지들, 모두 집 한켠에서 먼지처럼 쌓여 있었던 것들이었다. 청소를 마치고 거실 한가운데에 앉은 정수는 처음으로 집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의 고양이 하루가 다가왔다. 언제나 구석에만 숨던 하루가
램프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누웠다. 너도 느꼈니? 정수가 조용히 속삭이자 하루는 눈을 천천히 감으며 낮은 소리로 골골거렸다. 그때였다. 벽시계가 똑똑하며 미묘하게 흔들렸고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말을 걸 듯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두었던 메모지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수는 조심스레 주워들었다. 메모지 뒷면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집은 마음의 거울이다. 변화는 그 거울 속에서 시작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어둠을 비추는 작은 빛의 비밀. 은하의 집안은 언제부터인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창밖엔 따스한 봄빛이 가득했지만 거실 안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반려견 모리도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현관 앞에 앉아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날 밤 르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희미한 등불을 들고 그녀의 집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빛을 들여라. 이 집엔 어둠이 너무 많구나. 특히 저기 주방 아래 칠흑 같은 그림자. 그게 모든 걸 삼키고 있다. 꿈에서 깬 르나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그녀는 주방 구석, 냉장고 옆 어두운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래된 식탁 밑에서 먼지에 덮인 낡은 액자가 하나 나왔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듯한. 그것은 한때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가족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엔 이상하게도 은하의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놀란 은하는 얼른 액자를 닦아내고 빛이 잘 때는 창가에 두었다. 동시에 집 안 곳곳에 조명을 늘리고 특히 거실과 현관 앞에 따뜻한 세계 스탠드를 배치했다. 그리고 작은 정화식물 몇 개를 테이블 위에 놓자 모리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코를 킁킁댔다. 그날 밤 르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 잘했구나. 이제 이 집에도 봄이 오겠지.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다. 너도 느끼고 있지 않니? 현관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기운. 은하는 꿈에서 깬 후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고 문 옆 장식장에 오래된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처럼 그 공간을 정리하고 밝은 거울과 풍수에서 기운을 불러온다는 종 모양의 인테리어 장식을 걸었다. 그 순간 모리는 낯선 소리에도 짖지 않고 평온한 숨을 쉬며 자리에 누웠다. 어쩌면 그녀의 집은 정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관에 남은 그림자와 비밀의 상자. 은하는 현관 근처를 정리하면서 낡은 신발장을 옮기다가 바닥에 묻혀있는 얇은 판자를 발견했다. 판자를 조심스레 들추자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어 있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표면엔 이상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풍수도예에서 본 적 있는 기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고대 도안 같았다. 그녀는 즉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동네에서 기운 보는 할아버지로 불리는 정노인을 찾아갔다. 정노인은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너희 집 가문이 오랫동안 지켜온 기운의 봉인 이야. 함부로 열면 안 되지. 안에 있는 건 좋은 기운만 있는 게 아니란다. 은하는 두려웠지만 상자 속에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걷어낼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밤이 되자 정노인은 은하의 거실 한복판에 작은 향로를 놓고 풍수에서 쓰이는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모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며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문틈 아래로 찬 바람이 다시 스며들고 마치 누군가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정노인이 낮게 외쳤다. 상자를 열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빛으로 노출시켜야 해. 은하는 손을 떨며 자물쇠를 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오래된 향초 하나와 낡은 천조각 그리고 바스라질 듯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어둠은 사람의 마음에서 기생한다. 이 집의 기운은 너희 가족의 비밀과 함께 잠들어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때 빛이 다시 흐른다. 그 순간 향로의 연기가 현관 쪽으로 흘러가면서 찬 기운이 점점 사라졌다. 종소리는 점점 커지고 마치 집 전체가 깊은 숨을 내쉬는 것처럼 기운이 바뀌기 시작했다. 은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깃든 또 하나의 생명체였다. 그 생명체가 제대로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는 기운을 정돈해야 했다. 모리는 조용히 은하 곁에 와서 누웠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새벽, 그리고 빛으로 물든 공간. 그날 새벽, 은하의 집은 달라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공기의 결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모리는 더 이상 현관에 짖지 않았고 벽에 걸려있던 그림도 마치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듯 생기가 돌았다. 은하는 정 노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정말 기운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아침은 처음이에요. 정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상자엔 네 가문이 감추고 있던 두려움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것과 마주했기에 네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거지. 기운은 흐르는 것이고 그 흐름을 막는 건 늘 우리 마음이란다. 며칠 후 은하는 집 안 곳곳을 다시 풍수 인테리어로 손보기 시작했다. 거실엔 생기 넘치는 녹색 식물을 두고 침실엔 편안한 기운을 위한 천연 원목 가구를 들였다. 무엇보다 현관엔 따뜻한 조명과 함께 행운을 부른다는 도자기 풍경을 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새로운 이웃 도윤을 만나게 된다. 도윤은 은하의 반려견 모리를 귀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집 뭔가 참 편하네요.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네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은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풍수의 힘이에요. 공간이 사람을 감싸줄 수 있다는 걸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날 이후 은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풍수 팁을 나눠주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그녀의 공간은 따뜻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갔다. 정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기운이란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법이지. 이제 당신의 공간엔 어떤 기운을 담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기운을 불어넣는 이야기, 풍수한 삶과 함께하세요.